안녕하세요. 뇌피셜에 한계가 없는 뷰튜버 미노사우루스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 8910에선 얼마 전 개봉한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과 동시에 역대급 마블 작품이라는 엄청난 호평과 함께 개봉 5일차 만에 무려 8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파란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제나 신랄한 평을 남기기로 유명한 이동직 평론가 역시 이번 토르 작품을 명징하게 직조해낸 마블 영화 최고의 수작이라는 평을 남겨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 미노사우루스의 토르 러브 앤 썬더 스포일러 리뷰인데요.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많은 팬들을 기대에 차게 만들었던 예고편의 이 장면, 제인이 토르의 묠리르를 들고 마이티 토르가 된 모습인데요. 예고편의 이 장면을 봤을 때 모두가 아니 인간인 제인이 어떻게 아무나 들지 못하는 묠리르를 들고 토르가 됐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제인은 지난 토르2 다크월드에서 몸 안에 에테르, 그러니까 리얼리티 스톤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인피니티 스톤이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힘이었기에 그 이후부터 제인은 인피니티 스톤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병명은 암이었지만 인피니티 스톤에 의한 후유증으로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었고 토르2 다크월드의 시간대에서 제인은 오딘에게 인간의 몸으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고 그렇게 온 우주에 이를 고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제인은 어느 순간 몸이 아프단 걸 알게 되자 인간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사는 토르가 영겁의 세월 동안 끝없이 슬퍼할까봐 일부러 모질게 그의 곁을 떠난 것이었죠. 그런데 묠리르에는 이를 든 자의 신체가 강해지고 건강해지게 된다는 특성이 있죠. 죽어가던 제인은 묠리르의 부름을 듣게 되고 이를 들어올려 강력한 마이티 토르가 됩니다. 뒤에 나오는 거지만 토르를 위하여 그가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 그를 떠난 제인의 마음, 그의 원래 주인인 고결한 영웅 토르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역시 고결하다 묠리르가 엮였기 때문에 제인이 망치를 들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이티 토르 제인은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토르가 보여주었던 묠리르를 쓰는 방식들 외에도 부서진 묠리르 조각들을 날리며 싸우는데 진짜 토르만큼이나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인은 마이티 토르의 모습으로 변신할 때마다 사실은 그만큼 더 빠르게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마이티 토르의 힘을 쓸 때마다 묠리르가 제인의 생명력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빌런 고르와의 싸움을 위해 바이킹 배를 타고 우주를 날아가는 토르 일행들. 바이킹 선상에서 토르는 그제서야 제인이 인피니티 스톤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게다가 묠리르의 힘을 쓸 때마다 더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마이티 토르로 항상 강하고 당당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던 제인은 토르에게 그렇게 떠나버려서 미안하다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 모습은 마이티 토르라는 이름과는 상반된 죽음을 앞둔 그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제인은 신의 모습이 됐지만 결국은 인간. 자기 동료 달시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강한 척을 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죽음이 두려웠던 제인은 두려움에 떠는 솔직한 모습을 보이며 토르에게 자신의 진심,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에 토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제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배경으로 한 바이킹 선상에서 세상 가장 아름다운 키스신이 연출되는데요. 이 장면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강렬했던 탓일까요? 사실 어젯밤 꿈에 괜히 이 장면에서 코르그랑 발키리가 몇 번이고 눈치 없이 끼어들어서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대사에 무슨 용암에 손을 잡고 들어서 뜨거운 육체적 동성관계를 갖는다는 걸 암시하는 뭐 그런 게 나왔는데 뭐 역시 개꿈이겠죠. 스파이더맨 시리즈 베놈의 종족 신비우트 중 최초의 신비우트인 신살무기 네크로소드를 든 고르와의 대결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크로소드의 저주를 받아 온통 하얀색인 고르의 몸을 네크로소드의 촉수들이 감싸서 마치 베놈과 같은 검은 갑옷이 되는데 토르가 스톤브레이커로 잘라도 촉수로 금방 다시 몸이 붙어버리니 토르가 어떻게 이 네크로소드를 든 고르를 이길지 저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 네크로소드의 신비우트 갑옷은 토르의 번개 공격이 아예 통하지 않으니 이 토르와 고르, 도끼와 검의 1대1 1분 롱테이크 근접 전투씬은 지금껏 마블 액션 장면들 중 가장 처절한 전투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고르가 몇 번이고 도끼에 몸이 떨어져 나가도 1초도 앉아서 다시 붙으면서 사악한 미소와 함께 칼을 들고 토르에게 덤비는데 저는 이런 고르의 모습이 정말 웬만한 공포영화의 장면들보다 무서웠습니다. 역시 디카프리오의 연기력은 명불허전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지난 스파이더맨 시리즈들에서 신비우트는 소리에 약하다는 게 몇 번이고 나왔죠. 고르의 네크로소드 역시 신비우트이기 때문에 소리에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토르는 천둥의 신이죠. 천둥은 겨우 번개 칠 때 들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 아니냐며 제우스가 놀리던 대사. 와, 그게 복선이었을 줄이야. 와, 역시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 아무 의미 없는 농담식의 대사조차 이렇게 회수해버리다니. 처음엔 실력으로 고르를 압도했지만 죽여도 계속 몸이 다시 붙으며 하얀 악마와 같이 덤벼드는 고르에게 계속해 상처를 입으며 밀리기 시작하는 토르의 절망적인 상황.
이때 과학자인 제인이 천둥 소리가 울릴 때마다 고르의 회복에 약간씩 딜레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여 제인은 토르가 고르를 물리칠 수 있도록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며 쉬지 않고 계속해 천둥 번개를 치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제인의 생명으로 치는 천둥 번개 앞에 온 세상이 환해져 빛을 잃는데, 이때 오직 사랑으로 충만한 토르만이 색을 가지며 사랑을 잃어 그의 삶의 색을 완전히 잃은 자, 오직 하얀색과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는 고르를 향해 날아가 토르는 그의 전격이 담긴 도끼를 크게 휘두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일본 로봇 만화 검필살기 연출과 같았는데, 이게 약간 B급 감성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때 깔리는 BGM과 토르의 얼굴에서 말로 다 못할 엄청난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제인의 계속 울리는 천둥 소리에 고르의 갑옷은 벗겨졌고, 그렇게 약해진 네크로소드는 토르의 도끼질에 깨지고 맙니다. 그렇게 부서진 네크로소드의 조각들은 제인의 천둥 소리에 의해 수복하지 못하고 결국 토르의 공격으로 남아있던 전기에 다 타서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말죠. 그렇게 네크로소드가 사라지자 네크로소드의 저주를 받은 고르는 그로부터 힘을 받지 못해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런 그에게 죽어가는 제인을 안고 있는 토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모습에 죽어가던 자기 딸을 안고 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고르는 그에게도 사랑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고르는 자신을 마중 나온 죽은 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고르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직전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고 옅은 미소를 띠며 편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이때 죽기 전 고르의 모습은 더 이상 네크로소드의 저주를 받은 하얀색이 아니라 원래의 색을 되찾은 모습인데, 이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고르가 증오를 버리고 다시 마음의 사랑을 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리는 연출이었죠. 그렇게 고르가 죽자 죽은 고르와 그를 바라보고 있던 곁에 아이의 발이 함께 카메라에 잡히는데, 순간 이 아이의 발과 발목이 마치 우주처럼도 보이고 어두운 심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팬들마다 이 장면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냐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아마 이 아이는 이 신전의 주인 이터니티거나 아니면 이후 페이지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또 다른 우주적 존재 데스이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봅니다. 앞서 초보 히어로가 된 제인이 들떠서 했던 구호 드립과 함께 했던 대사, 아예 히어로 전용 등장 테마곡 노래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했었는데요. 이때 토르는 무슨 프로레슬링이냐고, 프로레슬링은 연출된 가짜인데 우린 진짜 아니냐며 노래는 필요 없다 했었죠.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천둥 번개로 자신의 남은 생명을 모두 불태운 제인은 토르의 품에 안겨 죽어가는데, 이때 이전의 그 대사들을 회수하면서 제인은 나와 당신의 이 멋진 영웅담을 노래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노래를 당신의 전용 등장 테마곡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제인은 언제나 그렇게 토르의 곁에서 노래로 함께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제인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 힘겹게 웃으며 부탁을 하니 토르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서 울고 웃고 막 다시 또 애써 웃는 연기를 하는데, 와, 크리스 햄스워스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때 이 대사가 다른 마블 영화의 뽕차는 대사들처럼 멋진 단어들과 표현들로 써진 대사는 아닌데, 이 장면 보는 내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난 뒤의 상황이 바로 이어서 펼쳐지는데, 이는 예고편에 나온 가오갤 멤버들과 토르가 함께 싸우는 장면입니다. 전투에 임하기 위해 토르가 거적대기를 벗어던지자 굉장히 힙한 의상을 입고 있는데, 이때 강렬한 기타 리프와 함께 신나는 락 음악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 음악과 함께 토르는 전투를 시작하는데, 이때의 전투는 지금껏 토르의 전투에서 볼 수 없었던 유쾌함과 신남이 느껴지죠. 이를 지켜보는 스타로드는 대체 이 음악은 뭐야? 라고 드렉스에게 묻는데요. 이에 드렉스는 스타로드에게 토르의 공식 등장 음악이라고 말하면서 제목이 러브 앤 썬더라고 했던가? 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토르를 은근히 마음에 안 들어하던 스타로드는 러브 앤 썬더라고? 라고 되물으며 완전 별로라고 말할 것 같은 잔뜩 찌푸린 표정을 짓다가 완전 쿨한데? 라는 대사와 함께 이후 자신의 끝내주는 음악 모음집에 추가하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 러브 앤 썬더를 메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토르의 등장 테마곡 러브 앤 썬더, 가사는 우주 바이킹 마이티 토르와 그의 연인 토르가 힘을 합쳐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다는 영웅 서사시적 내용인데요. 토르는 다시 또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이제는 전처럼 슬퍼하지 않고 밝고 유쾌하기만 한 미소 띈 모습입니다. 이는 이 노래와 함께하는 동안 토르는 언제나 그의 사랑 제인과 함께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죠. 저는 음악에 취미가 없어서 아예 몰랐는데, 옆에서 같이 본 구독자 300만 명을 가진 미소녀 뷰튜버 무비띵킹님 말로는 그 음악이 건즈 앤 로지즈의 띵곡 중 하나를 가사만 살짝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목소리는 그 밴드의 원조 보컬이 불렀다고 하는데, 와, 진짜 건즈 앤 로지즈의 팬이었다면 진짜 뽕이 찰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등장음악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다름 아닌 드렉스인 것도 깨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렉스를 연기한 배우가 그 누구보다 등장음악을 많이 들었을 프로레슬러 출신 데이브 바티스타였으니까요. 이번 러브 앤 썬더의 쿠키 영상은 2개였습니다. 첫 번째 쿠키는 죽은 제인이 눈을 뜨니 빛나는 어떤 신적인 존재의 앞이었고, 그에 의하면 이 세계의 인피니티 스톤은 사라졌지만
그 돌의 형태만 없어진 것이지 우주가 존재하는 한 인피니티 스톤의 힘은 계속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제인이 아팠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피니티 스톤을 대신할 그 힘들을 담을 그릇들이 새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리얼리티 스톤을 몸에 담고 있었던 제인이 이 우주에서 리얼리티 스톤의 그릇으로 가장 적합해 다시 한 번 더 리얼리티 스톤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제인이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암시하면서 첫 번째 쿠키가 끝이 났고, 크레딧이 모두 올라가고 나오는 두 번째 쿠키는 소울스톤을 얻었던 보로미르 행성 절벽 아래에서 갑자기 환한 주황빛이 눈부시게 나기 시작하여 그곳을 지키고 있던 레드스컬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난 곳에 긴 생머리를 한 여인이 나체로 쓰러져 있는데, 이 여인이 힘겹게 고개를 드니 이 여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블랙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 나타샤의 온몸에는 주황색 기운이 감돌며 머리 전체는 원래의 주황빛 적발입니다. 주황색은 소울스톤의 색이죠. 나타샤 역시 인피니티 스톤의 역할을 대신할 존재로 다시 부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 싶은 의아한 나타샤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서 바로 검은 화면이 뜨는데, 이때 토르와 제인 그리고 나타샤는 돌아온다라는 자막이 뜨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와, 이 자막 뜨는 순간 극장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박수와 환호를 쏟아내는데, 바로 이때 제 마음속 마블 영화 1순위가 엔드게임에서 러브 앤 썬더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라그나로크가 뽀록은 아니었네요. 괜히 타이카 와이티티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저희 이번 러브 앤 썬더 스포일러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공식적으로 복귀한다고 밝힌 체드윅 보스만의 블랙팬서 2 와칸다 포에버의 첫 번째 티저 예고 분석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가 없는 뷰튜버 미노사우루스였습니다.